네, 제가 보통은 설문조사에 대해서 그 다음날 얘기를 드리는데요. 한동안 제가 막 딴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설문조사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 월요일까지 설문조사 내용들을 한번 다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에 들었던 게 아마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 중에 어떤 걸 달리실 거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설문을 조금 잘못 올린 것 같아요. 기존에 산책로에 사람이 많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매번 갈등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산책로에 사람이 많고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가 좀 적다면은 자전거 도로로 달리는 편이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달리는 곳이 안양천인데요. 여기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분리가 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원래는 사람이 올라가면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저 말고도 많이 올라가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살짝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 자전거가 많을 때는 또 올라가지 않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자전거가 우선된 곳인데 그럼 뭐 거기 달리다가 자전거 통행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바로 이제 산책로로 옮겨와서 달리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달리기 할 때도 진짜 최대한 진짜 우측으로 붙어서 달리고 바닥에 보면 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사이드에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 줄에 양쪽 발이 똑같이 거의 떨어지다시피 해서 이렇게 달려요. 완전 몸을 갖다가 우측으로 붙여서 달리는 편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 들었지만 참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왠지 어떻게 보면 달리기라는 게 자전거와 걷기 중간에 위치한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제가 달리는 안양천에다가 자전거 전용 도로에 달리기 전용 도로에 걷기 도로 이렇게 뭐 세 개를 만들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좀 별로 환영할 사람도 없고 분명히 또 달리기 전용 도로에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만들어봐야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리들이 달리기를 할 때는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후에는 더더욱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제 저를 알아볼까봐.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얼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저를 알아볼까봐 보다는 러너 중 한 명으로서 시민들이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러닝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좋은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달리기 하신 분들이 뭐 산책하시는 분들 사이를 이렇게 헤집고 다니면서 뭐 충돌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밀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은 물론 달리기 하신 분도 답답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 달리기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좀 뭐랄까요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항상 달리기 할 때 좀 조심스럽게 달리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있었던 설문조사는요 마라톤 대회 당일 아침 식사로 가장 많이 드시는 게 뭐냐는 질문이었는데 오트밀이나 시리얼, 뭐 에너지바 같은 간단한 식사를 하신다는 분들이 45%, 평소에 먹던 대로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는 분이 25%,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가 무려 21%입니다. 뭐 서양식 식사 10%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다른 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많을 줄은 몰랐어요. 21%. 그리고 왜 안 드시는지도 좀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보통 마라톤 대회 당일날 에너지가 좀 필요하니까 뭔가 좀 드실 텐데 이렇게 공복 상태에서 마라톤 대회를 뛴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시고 습관이 되셨을 수도 있긴 하지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라톤 대회 아침날 식사를 하시는 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뭔가 먹고 바로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달리기를 하다가 이제 진짜 대자연이 부르는 그런 급작스러운 사태가 생길 수가 있죠. 갑자기. 그러면은 정말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셔가지고 식사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식사를 아예 안 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뭐라도 뭐 에너지바라도 좋고 바나나 하나라도 좋으니까 드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라톤 대회 당일날 아침 식사는 그때 달리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거든요. 물론 그 전에 뭐 카보로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빵빵하게 막 탄수화물을 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침 식사는 어느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마라톤 요렇게 아침 식사라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달리기 훈련을 하실 때요, 마라톤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시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마라톤 대회가 아침 8시 정도에 출발을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뭐 빠르면 4시나 5시 일어나가지고 뭔가 식사를 하고 대회장 이동해가지고 몸 풀고 달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5시나 이 정도쯤에 뭔가 음식을 드셔보시고, 평소에 한 주말이라도 드셔보시고 8시 정도쯤 달리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몸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변화를 잘 관찰하시고, 한 번은 한식도 드셔보시고, 한 번은 뭐 간단하게 오트밀이나 시리얼 같은 것도 드셔보시고, 한 번은 뭐 바나나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에너지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드셔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몇 번 테스트 해보시다 보면 나에게 잘 맞는 그런 것들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대회를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 있었던 설문은 마라톤 대회 메달을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모두 모아두었지만 전시까지 하지 않는다가 45%,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모아두었고 일부는 전시도 하신다는 분이 27%, 모으기는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잃어버린 것도 있다가 14%, 따로 모으지 않고 버리기도 한다가 또 14%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절반 이상이신 72%는 메달을 모으시는 분들이에요. 모아두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마라톤 대회에서 메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그리고 수집의 즐거움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는 대회라고 해도요, 저희들이 메달이 너무 멋지면은 뭔가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때로는 이제 메달이 굉장히 평범한 그런 대회들도 있는데요. 물론 이 메달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좀 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회들이 좀 더 멋진 메달, 그리고 그쪽 마라톤의 어떤 컨셉이라든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좀 서로 좀 유니크하고 그렇게 특별한 그런 메달들을 많이 만들게 되면, 저희처럼 이제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독특하고 재미있는 메달을 모으는 그런 즐거움도 있을 것 같고요. 매달 똑같은 메달을 쓰는 대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우르르 모아두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다 똑같은 메달로 보이거든요. 번거롭긴 하시겠지만 매년 어떤 그런 마라톤 대회 메달 같은 것도 조금씩이라도 디자인이나 색상이든 뭐든 조금씩 변경을 하시면은 또 그 다음 대회도 나가고 싶은 그런 대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월요일에 설문조사는 10월 달에 누적거리인데요. 100km에서 200km 정도 달리신 분들이 36%, 50에서 100km 달리신 분들이 26%, 50km 이하가 17%, 200에서 300km가 15%, 그리고 300km 초과하신 분들이 5%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거리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상황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훈련을 하시는 분은 거리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각자 달린 거리는 다르겠지만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달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 거리가 짧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취미생활에 시간을 많이 쓰는 때도 있고 쓰지 못할 때도 있는 거고, 또 이런 뭐 달리기 같은 것들 하다 보면 뭐 슬럼프 같은 것들에 빠지는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어요.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짧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달리기에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꼭 거리를 늘려야 되는 것도 아니기도 해요. 또 거리를 늘리는 데는 또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늘리시면 되거든요. 뭐 거리 늘리는 거는 이제 내가 뭔가 그 거리에 도전해보고 싶을 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일정한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달리시는 것도 괜찮고, 저번 달보다 내가 조금 더 달려야지 하는 그런 목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거리를 늘려나가실 때 제가 한 가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봐도 그렇고 다른 커뮤니티를 가보시거나 뭐 인스타 이런데 뭐 달달이 달린 거리 같은 것들을 스크린샷이나 이런 걸 올리시거나 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고 남들이 이 정도 달리니까 나도 그 정도는 달려야겠다, 혹은 저 사람이 이 정도를 달리는데 나는 무조건 그것보단 더 달리겠다, 이런 생각만 안 가지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좀 그런 생각도 달리기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사실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요. 장기적으로 달리기를 할 때 매번 그렇게 달리기를 하시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늘릴 때는 왜 내가 거리를 마일리지를 늘려야 될지 이런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한 달 동안 그거를 마일리지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꼭 어떤 이유 같은 것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긴 거리를 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진짜 그분들의 어떤 노력과 강인한 정신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정해져 있죠. 하루는 24시간. 근데 그 시간에 상당 부분을 달리기에 투자하는 거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달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의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줄여서 달리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신 거잖아요. 뭐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 또 그분들은 훈련량이 많으시니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절제를 하셔야 되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통제를 많이 하시면서 달리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십몇 킬로 달린다. 그러면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 1시간 이상의 시간 투자하려고 하면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생활 자체를 좀 변경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그 얘기해요. 러닝 라디오를 이렇게 매일 계속 하는 거가 대단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러닝 라디오는 그냥 저희 집안에서 편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는 편합니다. 네. 근데 지금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꾸준히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대단하고 또 러닝 라디오를 꾸준히 들으시면서 실시간 혹은 다시 듣기를 하시면서 진짜 러닝 라디오 꾸준히 들으면서 달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훨씬 더 대단해요. 현관력 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가지 좀 얘기 드리자면요. 이 거리가 러너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달리기의 대부분을 진짜 억지로 해야 되는 그 거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사람보다 긴 거리를 달리든 짧은 거리를 달리든 매 순간 달리기에서 어떤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면은 저는 그런 달리기도 충분히 멋진 달리기, 그런 러너도 훌륭한 러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기준이라는 건 다 다르고 목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거리가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거리는 늘리지 않지만 달리기 얼마나 충실하게 달리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설문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저도 물론 고민해서 설문을 올리겠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저에게 댓글이라든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이런 설문 해주세요 하고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한번 설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